자, 드디어 이제 30번이에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 반 좀 넘었죠, 그죠? 5분의 3 정도 왔는데, 지금 우리 이제 투부정사는 끝났고요. 이제 ing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 내에서 ing 보고, 뭐 그동안 나왔던 투부정사가 또 나온다고 하면은 또 그런 부분도 보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한번 3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여기를 한번 봅시다. 아주 기본적인 거고, 헷갈리면 안 되는데, 자, 우선은 because라는 애는 품사가 접속사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라는 문장이 나와줘야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석을 주어가 동사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because of는 전치사고요. 뒤에 뭐가 나오겠어요? 명사가 나올 겁니다. 그쵸? 그래서 해석을 명사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문제는 이런 게 나오겠죠. because냐?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because of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땐 뒤에 구조가 이렇게 주어 동사면 because고 명사면 because of고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그쵸? 이건 내신을 위한 얘기였고요. 지금은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어도 나중에 선생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린 논설문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짓거려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상대방을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뭔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되게 치밀하게 논리 구조가 짜여져 있는 글들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연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되게 잘 맞춰요. 그렇게 되면은 because라는 건 해석상 뭐죠? 뭐뭐 때문에잖아요. 얘가 원인 관계가 되고, 그치? because 절이 나온다면 뭐야? 주절이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독해하실 때 여러분 인과관계로서 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because 정도는 우리가 잘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쵸? 뭐 때문에 너무나 뭐 초등학교 때부터 외웠던 접속사고 뜻이고, 근데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이제 모를 수도 있고, 내신에서는 선생님이 원래 because였던 거를 만약 이렇게 바꾼다. 그럼 이건 못 보던 거였는데 뭐였지? 이렇게, 그지? 그럼 아니면 당연히 서술형을 하는데 원래 원문은 because였는데 주어진 단어는 because가 없어. 근데 이런 게 주어져 있으면 쓸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뭐뭐 때문에라는 뜻으로 똑같은 전치사로서 뭐가 있냐면 due to 뭐뭐 때문에,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자 owing to, 그리고 thanks to, 그리고 on account of. 자, 요렇게 해서 요거 다음에 뭐가 쓰이겠어요? 뭐 요거까지 다 해서 명사가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해석을 명사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문장으로 와서 due to 나왔으니까 뭐뭐 때문에 뒤에 명사가 나올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명구. 왜? 요렇게를 우리가 뭐라고 보는 거야? 전치사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뭐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야? 특별한 바지 수츠와 렌즈 때문에, 바지 수츠는 몸에 입는 거겠죠 뭐, 그쵸? 렌즈 때문에 그는요 가졌어요 문제를요 올라가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타동사 처리를 해주시고, 계단을요, 버스의 계단을. 근데 요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죠. have trouble ing, 그치? have difficult ing. 사실상 여기에 in이 생략됐다고 보고 해석을 하면 뭐뭐 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를 겪다, 어려움을 겪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쵸? 응?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나오거나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는, 원래 그 문법이라는 건 여러분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동사잖아요. 이거를 이제 해보자고 하면 여기 due to는 전치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명사가 오는 거고 요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올 수가 없죠. 문법적으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because라고 쓰시면 안 될 거잖아요. 자, 요런 게 문법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문장의 성분이라던가 품사는 맞아. 그러니까 쓸 수가 있어. 우리가 전 시간에 했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목적어로 투부정사, 동명사 둘 다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문법적으로는 써도 되죠. 그죠? 의미가 좀 달라질 뿐이지. 그래서 요 자리에 투부정사냐 ing냐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아니 이렇게 해도 그러면 뜻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근데 동사 자리에 준동사를 쓰거나 그건 문법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법적으로 안 되는 거랑 의미적으로 안 되는 걸 조금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문제가 뭐가 되냐면 사실 ing를 쓰거나 동명사로 쓰거나 투부정사를 명사로 써도 의미가 약간 달라지지 뭐 틀릴 건 없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관용적 표현으로 선생님이 알려줬었던 거죠 앞에 시간에.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면 안 돼요? 요렇게 선생님들이 관용적 표현 이런 거 알려주신 거는 이렇게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to climb up이 안 돼요. ing냐 아니면 동명사냐 이런 문제가 되는 데 있어서 문법적으로 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관용적 표현이나 예를 들면 뭐가 있어? 오형식의 목적격 보호 자리 요런 것들 선생님이 언급하고 안 된다라고 해주는 것들 학교 수업 시간에 뭘 해야 된다고? 선생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원도 다니고 그런 이유가 거기에서 배우는 것만으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던가 아니면 왜냐면 또 다 똑같은 진도 내신을 봐야 되니까 그렇게 가르치는데 나는 쉽지 않다던가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배우고 싶다던가 해서 학원을 다니는 거잖아. 그러면 학교에서 제일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결국 내신 때문에 하는 거라며. 학교 선생님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선생님이 어떻게 어디를 낼까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 선생님이 대충대충 설명하다가 내가 듣기로는 선생님이 뭐 수업 시간에 별로 하는 건 없고 그냥 자기 혼자 막 해석하더니 단어 뜻 좀 알려주고 그러더라 뭐 그런 식으로 수업하는 선생님도 있다더라.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선생님 있을 수 있잖아요. 귀찮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갑자기 근데 뭐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오래 한다. 그럼 시험 문제인 거예요. 수업 시간에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긴 to climb up. 그러니까 문법 문제로 나와도 안 되고 나왔을 때 투부정사로 써도 안 되고 그리고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도 그쵸?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외우라고 했었던 거고. 자, 그럼 여기서 나왔던 준동사는 이제 요게 있죠. 그죠? 근데 얘는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학자마다 얘기가 다를 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무슨 뜻으로 저게 된다는 건지 알면 됩니다. 인이 생략된 걸로 봐서 뭘로 봐도 돼요? 명사로 보고 그죠? 이건 전치사의 목적어였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이걸 바라보는 사람도 있냐면 봐봐 이거 올라가는 것의 문제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문제를 가졌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형용사로 쓰였다라고 후치수식 이렇게 봐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법적 지식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로 더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여기는 어려운 거 없었죠? 그럼 두 가지가 다였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또 관용적 표현을 하나 배울 겁니다. 자, cannot help ing라는 표현이 있어요. 동명사를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지금 이 관용적 표현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뭐뭐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ing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또 요거를 변형시켜서 낼 수도 있고 어떻게? 똑같은 뜻이 되는 거거든. cannot but 여기서는 동사 원형
요 but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except를 써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have no choice. 선택권이 없었던 거죠. but to 부정사. 그래서 요 choice 대신에 선택권이 없었다, 옵션, 선택사항이 없었다, 또는 alternative 해가지고 대안이 없었다. 그래서 요걸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겠어? 요 cannot but 알아보고 요거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요렇게 뭐뭐 할 수 없었다라는 똑같은 뜻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 서술형이 나왔어.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는데 주어진 단어는 ing야. 그러면 cannot help ing로 써야지. 그지? 동사 원형이 주어졌어. 변형은 하지 말래. 그럼 cannot but 동사 원형으로 써야 되겠지. to 부정사가 주어졌어. 그럼 뭐야? have no choice but to 부정사 이렇게. 아니 뭐 옵션이나 뭐 alternative가 제시됐을 수도 있으니까. 자, 요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 뻥친 게 있거든요. 뻥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what 나오고 주어가 없이, 그죠? 이게 타동사 목적어 또는 여기 목적어 없이 이제 주어 타동사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은 어때요? 여기가 불완전하죠. 불완전하고 얘네들은 뭐라고 했냐면 무조건 명사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what이 나오면요 그 뒤에 문장 구조는 불완전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렇게 완전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 what이 요렇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 있는 what이 마치 이 명사를 해석하는 것처럼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떤 명사가 이제 동사인지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다고 뭐 이렇게, 그쵸? 저렇게 해석되는 건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런 경우가 있다고요. 우린 기본을 뭘 깔아두고 봐야 됩니까? what은 뒷문장이 불완전할 거야. 근데 그 지식을 알고 있는 애가 이제 질문을 받는데, 그러니까 틀린 질문이 아니야. 학교 원 질문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what 뒤에 완전해 보이는 문장이 있다? 완전한지 확실히 확인하고 그럼 저렇게 해석이 되는 걸 거거든요. 그죠? 저런 건 보통 이제 뭔가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로, 문법 문제로 안 낼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은 뭐 낼지도 모르는 거니까, 아 얘는 이 문장만큼은 내가 확실히 머릿속에 찝어두고 나와도 헷갈리지 않도록, 대절이나 이런 걸로 헷갈리지 않도록, 그치? 대시 나오면 뭐 뒤에 완전하네, 대시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찝어둬야 된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면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annot help ing를 쓴 문장이죠. 그녀는요 돌 수밖에 없었어요. 뒤로 뭐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목적어고 이렇게. 자, 어떤 것을 그녀의 친구가 하고 있는 중인지. 요렇게. 실제로 여기는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는 거죠. 뭘 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여러분들이 뭐 상관은 없죠. 이거 자동사로 보고 이거 보어로 볼 거다. 근데 이 보어가 타동사고 여기 목적어가 없는 거다. 뭐 이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는 거겠죠. 그죠? 이해하시죠? 이제 준동사 배우셨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 turning이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이었으니까 뭐야?
명사로 쓰였다. 잠깐 두 개니까 이거 1번, 요거 2번. 자, 1번은 명사, 목적으로 쓰인 거고, 2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저렇게 봤다고 하면 명사고, 아니 하는 중이다 니까, 그치? 형용사고, 주격 보호자리인 거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뭐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다시 해석해보면, 그녀는 돌아볼 수밖에 없었다. 보기 위해서 그녀의 친구가 어떤 것을, 여기 이제 생략이 됐으니까 하는 중인지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정리를 할게, 좀 나와주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기 turn back 요 부분, 옛날에요 여러분 그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거에 난이도를 높이는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뭐 보기를 어렵게 만든다던가, 뭐 아니면 지문을 뭐 문장을 길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내용 자체가 어렵다던가,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면 돼요. 그럼 해석하기 어렵겠죠. 모르는 단어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트렌드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주석을 다 주잖아요. 근데 이런 거야. 내가 아는 단어거든? 그대로 해석하니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 단어장도 그런 것 중에서 뭐가 있냐면 뒤에 그래서 수거 파트 외우는 파트가 있죠. 그죠? 그 부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기본적인 단어를 합쳐가지고 완전히 다른 뜻이 되는 것처럼 만드는 겁니다. 해석은 선생님 해줄 겁니다. 턴 기본적으로 도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얘는 뒤로 돌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 턴은 돌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응? 근데 on 하면 뭐냐면 이게 켜지는 상태, 그지? 그러니까 뭐야, 켜다가 되는 거예요. 턴 오프 하면 오프 상태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끄다가 되는 거고요. 턴어라운드는 뭘까요? 도는 건데 주변을 이렇게 어라운드 하는 거잖아요. 그치? 전치사의 뜻을 더해서. 그래서 주위를 돌다, 이렇게 되는 거고, 턴 어웨이는 뜻이 뭐냐면 여러분, 시작점, 그게 중심이 나든 거기서부터 멀리 해서 돌리는 거죠, 그쪽으로. 그러니까 뭐야? 돌려보내다가 됩니다. 지금 확실히 이해 못해도 이렇게 계속 경험을 찾으면, 아, 그 단어도 그런 식으로 결합이 되니까 그렇게 됐어 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턴 다운은 이런 거예요. 가린이가 선생님한테 뭔가를 줬죠. 예를 들어 되게 칼로리가 높은 걸 줬어요. 가린이 선생님 이제 단 거 좋아하는지 알고 이제 줬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이제 뭐 다이어트 한다고 이제 안 먹겠다 그러진 않아요. 네가 주면 먹겠죠. 근데 그래서 준 거를 딱 잡아서 밑으로 내리는 거죠. 뭐야? 거절하는 거. 거절하다. 턴업은 위로 뿅 하고 솟는 거. 그래서 나타나다. 턴아웃은 이 형식 때 배웠습니다. 입증되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몰랐던 정체가 탁 돌려서 이제 결과로서 밖으로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입증되다. 판명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요게 생각보다 해석을 못 하십니다. 턴 투. 알겠죠? 몸을 돌려서 그쪽 방향을 향하는 거예요. 투는 방향성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자기 몸을 돌려서 그쪽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의존하답니다. 그리고 요거랑 관련된 동의어는 꼭 외우셔야 돼요. turn to, 이거 resort to 해석 못합니다. take
to. 요 세 가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의존하다라고요. 아시겠죠? 요 단어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의미주로 생각하면 이따 외울 때 선생님 물어볼 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근데 요 세 가지는 잘 외워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냔 말이지. 여기에다가 뭘 쓰면 안 될까요?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이니까 그쵸, 투턴을 쓰시면 안 되겠죠. 이런 거 쓰시면 안 될 거고요. 이제 지겹게 세뇌를 시켜야 되죠. 이 what 명사절이니까 형용사절인 위치는 쓸 수가 없고요. that을 쓰려고 했는데 that은 명사절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없는 건 뭐냐면 여기 이거의 목적어가 없는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이게 what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거 우리가 뒷문장이 불완전하다고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what이 나왔으면 불완전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다가 얘를 was done 이렇게 써버리면 수동태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목적어가 안 나와야 되는 게 맞아서 완전한 문장이 돼버립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넘어가 봅시다. 이해 잘하고 따라오고 계시죠? 그쵸? 관용적 표현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It is no use ing. 응? 이거는 여기에서 use는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사용법, 소용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 use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good이 있어요. It is no good ing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 자리에 꼭 ing를 써야 된다는 얘기겠죠. 해석은 뭐냐? 이 ing 하는 것이 이제 진주어로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가주어, 보어, 진주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비슷한 표현으로 또 뭐가 있냐면 비슷한데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It is인데 of no use. 여기 of의 차이가 있죠. 여기 요거 그치? 전치사고 no use면 합쳐서 전명구. 전명구가 될 수 있는 건 형용사랑 부사. 그치? 그러니까 저것도 보어로 볼 수가 있겠죠. 저 전명구가 보어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때는 학교 선생님이 문제를 내신다고 하면은 요 자리에 it is of no use to 부정사입니다. 요게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랑 같은 뜻이 됩니다. 요렇게 보고 이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우리는요 의존할 수 없습니다. 학교나 혹은 음식 회사들에 더 이상 여기는 어려운 거 없죠. 병렬 연결은 요 스쿨과 이렇게 푸드 컴퍼니가 병렬 연결이 돼 있는 거고 전치사를 공유를 하겠죠. On schools or on food companies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쵸? 여기에 on이 사실 생략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병렬 연결을 보면은 항상 뭐를 연결했는지는 꼭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입니다. 나오죠? 이거를 그렇게 가르치시기도 하는데 상관없어요. it은 가주어기 때문에 해석하는 게 아니다. 아니, 해석해도 돼요. 내 맘이죠 뭐. 내가 해석이 잘 되는 방향으로만 하면. 근데 저걸 해석했다고 선생님 틀리다고는 하진 않을 겁니다. 자, 이것은요 no good이죠? 아까 병원 유즈인데 소용이 없어요. 뭐가? 여기가 진주어입니다.
의존하는 것은요. 어디에? 자기 규제. 의존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 여러분 요런 게 나오면 쫄지 마세요. 세마이콜론 이런 거 나오면 얘는 그냥 부연 설명이에요. 그냥 추가적으로 해주는 얘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건요 워크 자동사 때 해석 조심해야 되는 거 효과가 없었다. 과거에 그리고 유도부사 나와서 도치돼서 이유가 없다. 어떤 이유냐면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믿을 이유가 없어. 뭐를? 대절이 목적어고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문장이 어떻게 길어지는지 알겠죠?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도치가 된 건데 주어를 후치 수식을 하더니 걔가 준동사인데 걔가 형식을 가져버리니까 목적어로 절을 데리고 나오고 절도 형식을 갖고 있고 영어가 이렇게 길어진다는 거죠. 그죠? 근데 각각 단위를 내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 해석 방법을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 해석을 못할 것도 없고요. 단위랑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알기 때문에 영어 문법 문제는 결국 뭐라고? 영어는 위치어니까 그러니까 그 위치에 걔가 맞냐고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고 그 위치에 그걸 물어보는 게 다 문법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 또 준동사를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relying 있고 여기 보면 투부정사도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나온 ing relying은 뭐야? 명사고 얘는 진주어 자리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투부정사는 뭡니까 그러면? 효재 그렇죠. 형용사고 명사를 후치 수식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나는 여기서 이게 문법 문제가 나올 것 같다. 경쟁을 해봅시다. 시작! 난 이게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빨리 해야죠. 또 내가 알아챈 거 딴 사람이 하면 3개가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뭐예요? 그치 여기 이제 있고 이렇게 유도부사 대열 히얼 대열 나오면 뭘 조심해야 된다고? 요렇게 얘 이렇게 수일치를 시켜야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R이 나오면 안 되겠죠. 자, 2개 남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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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ying. 그치. 방금 배웠잖아. 관용적 표현이라고. 예. 그치? 문제로 그래서 내는 건데 여기다 뭘 쓰면 안 돼? to rely를 쓰면 안 되겠죠. 하나 남았네. 근데 이건 찾기가 쉬워. 효재야 마지막. 자. 이 뒷문장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한 겁니다. 그냥 대수 명사절이고 여기다 뭘 쓸 수 없다고요? that을 썼잖아요 이미. what을 쓸 수가 없죠. what은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일형식을 완전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명사절 자리이기 때문에 which를 쓸 수가 없죠. 아예 세뇌를 시켜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볼 때마다 있잖아. 이걸 자꾸 해야 뭐가 있냐면 무슨 문장이 나오거나 하잖아. 그럼 뭐가 되냐면 이거다 그지? 예측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예측했던 게 실제로 문제로 나오면 정답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꼭 알아야 될 표현이 또 여기 있어요. 어디에 의존하다. 여기 우선 2개가 나왔기 때문에 써보겠습니다. depend on이 나왔죠. 근데 depend on은요 여러분 또 이렇게도 많이 나오거든요. depend on이잖아요. 여기 앞에 up 써가지고 upon이랑 on이랑 똑같다고. 진짜 제발 해석할 때 당황하지 말라고. 아시겠죠? 똑같이 rely on이나 upon
똑같은 거라고. 의존하다. 얘는 왜 외워야 되냐면요. 너의 성적은 네가 시험 기간에 한 공부량에 의존한다. 이런 거죠. 그럼 결과가 뭡니까? 성적이겠죠. 원인이 공부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인과관계를 또 따질 수 있어야 된다고. 독해적인 부분 때문에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그래서 얘가 depend on이 뭐 이제 이 형식으로 풀어서 be dependent on upon on depend on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이것도 be reliant upon이나 on 그리고 lean on 그럼 기대는 거죠. count on 그리고 자 back on인데 여기 앞에 for를 써도 됩니다. for back on 그냥 back on 그리고 방금 배운 to 시리즈 turn to resort to take to 이거 어차피 오늘 외워야 되는 거. depend, rely, 뭐 lean, count, back on 이 5가지만 잘 외워놓으면 그쵸 여러분? 이거 파생해서 2개 하실 수 있고 그치? to 시리즈 이렇게 3개 이렇게 묶어서 외우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한 겁니다. 오케이? 자, 집중.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니까. 네. 해석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해석 한 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요, 의존할 수 없어요. 그죠? 학교에요. 그리고 음식회사에 더 이상. 그리고 이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뭐가 소용이 없어요? 의존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자기 규제.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잘할 거라는 거지. 이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하겠죠? 이게 뭘까요? 앞 내용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기억나죠? 디스테릿 그죠? 이거는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효과가 없었어요. 워크 효과가 없다라는 뜻 기억하죠? 과거에. 그리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1형식일 때 있다인데 no reason이니까 그지? 없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리고 이유가 없어요. 믿을 만한 이유가 없죠. 그렇죠? 뭐를? 이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옛날에도 효과가 없었고 지금 와서 믿을 그 잘 될 거라고 그럴 이유가 뭐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은요, 여러분 급식이요. 진짜 되게 안 좋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문제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거의 민간에다 맡기는데 뭐 그런 이제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걔네 그 있잖아 미국 틴 드라마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빵이랑 무슨 우리나라 뭐야 피크닉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넣고 빵 조각 하나랑 토마토 소스 조금 주고 진짜 그게 다야 걔네 사과 하나 주고 그지? 피자 한 덩어리 그것도 뭐 피자 뭐지 뭐 미국인데 그래도 천조국인데 막 그 치즈도 별로 안 올라가 있는 거 그지? 한 덩어리랑 피크닉 하나 막 이렇게 주잖아 그지? 그래서 급식이 진짜 별로라 엄청나게 별로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먹을 걸로 장난치면 안 되죠. 급식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죠?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관용적 표현. 그리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좀 더 절에 대해서 하나를 좀 더 파볼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명사의 관용적 표현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아시겠죠? 서술형에서요. 요걸 몰라서 못해요. 자, 직역을 해보자면 유지를 하는 거죠, A를. 알겠죠? 이 ing 하는 것으로부터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ing가 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A가 ing 요거 하는 것을 막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또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기를요
투부정사로 쓰면 안 돼요. from이랑 저거. 아시겠죠? 해석은 마치 오형식처럼 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저게. 그래서 근데 이 keep이 나오면 또 이제 단어를 바꿀 수 있어요. 이 keep을요, 뭘로도 다, 그러니까 뒤에 a from ing는 똑같고, quit, 그러니까 keep, quit, stop, prevent, 그리고 hinder. 전부 다 쓰입니다. 그리고 ban, 금지하다, bar, 막다, ban bar, inhibit, 금지하다, prohibit도 금지하다, 그리고 D로 시작하는 거 3개, deter, dissuade, 그리고 discourage. 얘 뒤에는 뭐다? A from ing. A가 뭐뭐 하는 것을 막다. 아시겠죠?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이제 효재가 벌써 어떻게 했냐면 이걸 다 쓰고 막 이랬거든요. 아, 선생님 외우게 해줄게요. 봐봐요. 발음 비슷한 걸 붙이세요. keep, quit, stop, prevent, hinder 여기까지만 외우고 ban, bar, inhibit, deter, dissuade, discourage. DDD. 알겠지? 그걸 반복해봐, 몇 번만. 자,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리고 선생님 쳐다보고 하세요. D 시리즈 3개. deter. 그러니까 persuade는 설득하는 거고, dissuade는 못하게 설득하는 거죠. discourage. 용기를 잃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해보세요. keep, quit, prevent, stop, prevent, hinder. 히비리빗. 히비리빗. inhibit, prohibit. B로 시작하는 거. B. bar, ban, bar, deter, dissuade, discourage. 자, 가린이가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린이는. 그런데 요게 저기 뒤에 투부정사 쓸 때는 forbid A 투부정사예요. 이제 요런 것들이 문법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아시겠죠? 자, 이제 곧 끝나갑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이건 결론적으로 형용사절이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쵸? 이름이 왜 관계대명사냐. 형용사절인데 이름을 관계대명사절 그러면 명사절인 줄 알잖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접속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문장과 문장을 이제 관계있게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대명사가 대명사를 삼켰기 때문에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함께 해주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게 있는 거죠. 원래 이런 두 문장을 우리가 한 문장으로 and로 합쳐놨어요. 아시겠죠? 나는 케이크를 샀고 나는 맛있게 먹은 거겠죠, 뭐. 그죠? 즐겼다. 내가 하는 행동 같은데.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요 케이크 있죠? 요거는 요 케이크잖아요. 그럼 뭘로 바꿔도 돼요? it이라는 대명사로 바꿔도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는 요 and라는 건 이 두 문장을 관계 있게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와 대명사를 합쳐서 우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which 이래서 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목적격입니까? 그 먹은 대명사가 목적어였으니까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서 알려주고 싶은 거 하나는 뭐냐면 얘가요, 이 목적격 관계의 대명사가요, 단독 생략이 가능합니다. 단독 생략이 가능. 뭐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I bought a cake, 요걸 단독 생략해버리면, 위치를 생략해버리면 I enjoyed, 요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 케이크를 수식해주는 요런 형태, 접속사가 안 보이게끔 두 문장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아시겠죠? 요거를 모르고는 요 문장을 보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봅시다. 왼절이 나왔으니까 명사절 아니면 부사절일 텐데 여기에 주어가 있는 걸 보니까 저거는 부사절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부사절이고, 자, 네가 섰을 때요, 목욕탕 이제 저울이에요. 저울 스케일이 하면, 응? 여기 섰을 때요, 이것은요, 이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요 저울을 얘기를 하겠죠, 그죠? 이것은 측정을 합니다. WARD 붙은 거 배웠었어요. 형용사도 될 수 있다고. 위쪽으로의 힘을 측정합니다. 위쪽으로의 힘이에요. 어떤 힘이냐면 여기가 우리가 배운 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발휘하는, 그리고 여기 목적어가 없는 거고요. 자, 막기 위해서 prevent A from ing죠. 네가 뭐 A라고 보셔도 되고요. 움직이는 것을 막는 거죠. 어느 쪽으로? 지구의 중심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막는 위쪽으로의 힘을 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요게 좀 힘드니까 어떻게 된 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응? 자세히 여기 그 문장 그대로. 자, 이렇게 된 거였어요, 원래. 고쳐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본 문장이 이거예요. 이것은 이제 측정한다, 위쪽으로의 힘을. 이것이 발휘하는 뭐야? 막기 위해서 네가 움직이는 것으로부터, 요거였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 위치가 생략이 돼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왜? 접속사 없이 이렇게 주어 동사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지? 그럼 뭐가 생략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여기에 뭐야? 원래 위치야. 자, 맞지? 여기 집중해야 돼. 이제 진정으로 관계사를 이해했다는 건 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얘를 쪼갤 수 있어요. 이름 관계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뭐랑 뭘로 쪼갤 수 있어야 돼? 접속사랑 대명사. 접속사는 뭐? and. 요렇게. 그리고 대명사는 it이겠지. 이 it이 뭐냔 말이야. 대명사로 나타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앞에 있었으니까. 말을 했으니까. 뭐야? and는 그냥 써주면 되고. 이것이 발휘하는, 뭘 발휘해? 힘. 어떤 힘? 앞에 있어야지 대명사를 바꾸는 거 아니야. 뭐야? 아니, 왜냐면 봐봐. 이거를 위에서도 여기를 잠시 참고를 해봐. 이 케이크를 어떻게 it으로 바꿨냐고. 앞에 케이크 있잖아. 그럼 여기도 이제 관계 대명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눴단 말이야. 관계 대명사. 근데 대명사라고 하는 거는 앞에 언급한 적이 없으면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정확히 언급한 그 명사가 있다는 거잖아요. it이니까 뭐 선생님이 미리 알려줬으면 it이니까 단수일 거 아닙니까? 앞에 단수 뭐밖에 없어요. 그렇지, 더 aboard force예요. 좀 줄여야지 보이겠죠? 더 upward force. 그러니까 원래 어떤 문장이야? 이것은 측정한다, 위쪽으로의 힘을.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발휘한다, 위쪽으로의 힘을. 그죠? 막기 위해서. 네가 움직이는 것을. 그치? 막기 위해서.
그럼 저기에서 말하는 it은 뭐라고요? it?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아니 이게 이거랑 같으면 이거 itself라고 썼을 거 아니야. 이건 뭐야? 힘이 아니라 체중계를 얘기하는 거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럼 뭐가 나오냐? 근데 받는 걸 다 알아야 돼. 이 대명사들은 이제 앞으로 대체구조 나중에 할 시간이 올 텐데 대명사는 나올 때마다 뭐였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얘는 그러니까 데이로 쓰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 it은 데이로 쓰면 안 될 거고요. 이 it도 데이로 쓰면 안 되는데 근데 서로 다르다는 거. 얘는 뭐야? it은 스케일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있는 it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둘 다 스케일이네요. 근데 여기에서 생략된 대명사인 it은 above force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지금 여기 뒷문장 구조가 완전한 겁니까? 불완전한 겁니까? 여기 뒷문장 구조요? 불완전한 거라고요. 아시겠죠? 발휘한다, 그지? 뭘 발휘하는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게 안 보인단 말이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준동사 요렇게 두 가지. 여기 명사가 없네. 투부정사가 없네. 투부정사를 추가해 줍시다. 이 투부정사는 뭐예요? 품사가 뭐예요? 그쵸, 부사죠. 그러니까 뭐야? 해석을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을 거고. 저 ing는 명사. 뭐야? 전치사의 목적어. 자, 하나만 골라봅시다. 왜 동명사의 관형척편을 왜 알려줬어요? 요거 전체를 문법 문제로 나오든 아니면 서술형으로 나오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쳐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저게 문법 문제보다요, 생각보다요,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많이 못 씁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세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번에 뭐 이제 또 내신 범위 같은 게 나왔는데 저런 게 있었다. 그럼 안 나오면 다행이고 당연히 체크해 놔야 됩니다. 이거 나왔을 때 나 실수하지 말자. 진짜 선생님 말한 dissuade 뭐 deter이 나왔네. 뭐 ban, bar, 뭐 inhibit, prohibit, 뭐 keep, quit, stop, hinder, 그지? prevent 뭐 하나 빠졌죠? discourage 빠졌죠. 선생님 말한 거 중에서. 있죠, 요런 거.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잘 외우시나요? 내가 여러분들보다 똑똑해서가 아니라요. 많이 가르쳤잖아요. 가르친 거랑 외운 거랑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저건 정리를 한 거고.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 많이 말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외워진 거지. 그래서 많이 말을 하면은 외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관계사가 나오잖아요. 절에서 다시 한번, 절에서 좀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뭐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든가 이제 전치사 플러스 아니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이제 수식어구에서 이제 목적어를 뺀 거 이런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딥하게 들어가긴 하겠지만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분해를 해보셔야 돼요. 저렇게 분해를 해보셔야 되고 분해를 하는데 잘 안 된다. 그럼 아직 안 나간 진도에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신 때 선생님 이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분해가 안 돼요. 이렇게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